감정은 현상에 반응을 할까요? 생각에 반응을 할까요? 감정은 생각에 반응합니다. 현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현상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내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움은 발생되지 않아요. 현상이라는 팩트에 따라서 두려움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에 따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식 능력은 정확할까요? 제가 자각몽 커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각몽을 꾸다가 의식이 꿈으로 넘어가서 뇌가 폭주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에 모든 사물이 전기 신호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너무 신기해서 거의 명상 상태로 걷고 있었고요. 사무실에 도착할 때쯤 돼서 조금 더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때 가지 않던 사무실 반대편의 복도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복도 끝을 지나서 왼쪽으로 틀자마자 바로 앞에 귀신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약국 앞에 설치된 연예인 등신대더라고요. 복도에 서 있는 광고용 등신대를 귀신으로 착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귀신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신으로 인지를 하면 내 몸은 실제로 귀신을 본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이 귀신이든 연예인 등신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귀신으로 인식을 하면 감정은 두려움인 거죠. 타인의 감정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는 인지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타인의 생각이라고 판단되는 나의 생각과 타인의 감정이라고 유추되는 나의 생각만을 경험할 뿐이거든요. 대부분은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감정을 유추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유추하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가끔 제가 명상 상태로 걸어 다닐 때가 있거든요. 이 불상을 보면 눈이 반쯤 감겨 있는데 왜 눈이 반쯤 감겨 있는지 이 상태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명상 상태가 지속이 되면 눈이 반 정도 감깁니다. 가끔 사무실에서 이 상태가 돼서 눈을 개슴츠레한 상태로 막 걸어 다닐 때가 있는데 이때 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한 직원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 상태를 직원들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 때 생글생글 웃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뭔가 피곤한 상태로 개슴츠레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인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매우 기분이 좋고 평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좋지 않은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이 나를 보는 인식에 오류가 있다면 타인을 판단하는 나의 인식 또한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높은 확률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단지 상대방의 감정이라고 판단되는 자신의 생각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경험적 세계관에서 타인의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경험이 불가능한 그 무언가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감정의 가해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정말 많은 오류를 범하고 그것이 실제와 같지 않다고 자각하는 순간 이상한 시도가 가능해져요. 그것은 바로 상대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차피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만약에 팀장의 기분이 상당히 나빠 보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만 팀장 집에 뭔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나쁜 감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팀장 집에 문제가 있는 건 내 문제가 아닌 거죠. 팀장이 무표정한 상태로 있는데 기분이 나쁜가? 로 인식하는 사람과 저 사람 원래 그렇지 로 인식하는 사람은 감정 상태가 같지가 않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감정 상태는 매우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팀장의 표정이 아니라 팀장의 표정을 해석하는 내 생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대부분의 가해가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직장 상사도 8시간 내내 윽박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불과 몇 분간의 표정 변화와 말투로 하루 8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을 괴롭게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몇 분간이 아닌 나머지 1년 동안의 가해는 타인이 아니라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이 계속 가해자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정신적 가해자는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생각을 조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사람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숨을 참고 죽는 게 불가능해요. 죽을 정도가 되잖아요. 알아서 기절을 시켜서 숨을 쉬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인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 조작을 하면서 삽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조작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고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긍정적인 상황에서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의식의 조작입니다. 생각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각을 지극히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원래 주관적이고요. 주관적인 생각은 당연히 자신의 가치관과 환경에 의해 조작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제 회사 보고서에 본부장 이름이 오타를 쳐서 팀장한테 엄청 깨졌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밥을 먹는데도 어제 일이 계속 떠들고 막 머릿속에 맴돌아요. 팀장 자기도 결제하면서 발견 못했으면서 왜 나만 갖고 뭘 하는 거야. 본부장도 크게 뭘 안 했는데 진짜 짜증나게. 표정이 좋지가 않아서 와이프가 저한테 묻습니다. 회사에 뭔 일 있어? 아니, 없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하루만 제대로 파악해 보잖아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작하면서 살아요. 자신의 생각이 원래부터 조작된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삶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우로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신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연극을 하거든요. 그 직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특정 상황에 배역을 맡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그 상황을 대본으로 받은 연기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바가 정말 많아요. 이 배우를 하다 보면 따귀를 맞는 역할을 맡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는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제 상황처럼 마음의 고통을 크게 받진 않거든요. 컷 소리와 함께 상황은 종료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상대 배우도 따귀를 때렸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시나리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나리오의 조작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상대에게 이게 네가 받은 시나리오구나, 이 생각 하나로 타인의 행동들이 나름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의 드라마에는 크고 작은 악역이 존재합니다. 현상계를 만드는 세 가지 기운 중에 방해에 해당하는 타마스 군화가 존재해야 현상계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한 역할을 맡는 세상은 22명 모두가 골키퍼조차도 없는 한 개의 골대에다가 계속 공을 차넣는 축구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상대편이 존재해야만 축구가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해요. 악역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주연으로 사느냐 엑스트라로 사느냐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꼭 주연으로 사는 것은 좋고 엑스트라로 사는 것은 나쁘다, 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 자신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면 주연을 맡든 엑스트라로 맡든 큰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자신이 만들었다 하는 확신이에요. 모든 상황이 자신이 만들었다는 확신이 생겨야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작하는 세계관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경험적 세계관에서 나는 신과 같다. 이것이 제가 조작하는 생각이고요. 매일 저에게 거는 자기 체면이에요. 제가 굳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경험하는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하는 세계를 경험적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그 경험적 세계관에서는 내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 저의 다름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내 경험적 세계관을 내 의지대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기암시를 셀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 경험적 세계관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 경험적 세계관에서 나는 신이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